정권 교체만 막 얘기를 하면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요. 네. 자,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오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참배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 참배를 끝나고 나니까 무지개가 응답하듯이 쫙 떴더라고요. 아마 그 사진 다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주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현장 사진을 뭐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보는데 아수라장이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가라, 가짜 사과 필요 없다. 뭐 대단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맷집도 좋고 또 각오를 하고 와서 그런지 전혀 표정에 미동이 없이 아주 꼿꼿하게 가더라고요. 저는 이래서 윤석열이 좋아요. 왜냐? 자, 대통령이 되면요. 그 선거 다음 날부터 취임식 전에 아마 촛불 들고 아주 난리를 칠 겁니다. 거기다가 민노총 데모 스케줄, 시위 스케줄을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광화문에서 쭉 시위하는 스케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단체를 만들고 우리도 시위를 하고 뭔가 이걸 해야지. 저 민노총은 자금 있죠, 인력 있죠, 정교조 상근 있죠, 또 여러분 그 민변 여기서 다 민변에서 프레임 다 짜주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이 꿋꿋하게 갔더라고요. 근데 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각오를 해서 그런지 윤석열 후보가요 1박 2일 광주에서의 1박 2일 아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은 물론이고 그 됨됨을 보여주는 어떤 민노총, 뭐 정교조 이렇다 하더라도요. 윤석열 후보가 뭡니까?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옳다고 하면 끝까지 간 거예요. 문재인의 그 시퍼런 살아있는 권력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자기 장모, 뭐 아내, 뭐 어떤 일을 당할지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 보십시오. 제가 그때 윤석열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는데 5월 어머니 회에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윤석열은 오지 마라 뭐 이러면서 뭐 전두환하고 똑같은 윤석열이 어디로 오냐 뭐 이러면서 뭐 소리 지르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진년 얘네들을 완전히 그 미국 대사관 막 넘으려고 했고 거기다가 김정은 뭐 위대한 김정은 막 꽃을 흘리면서 김정은 빨리 방한하라고 그렇게 난리쳤던 애들 아니겠습니까? 이 대진년에다가 또 장학금을 준 그 수많은 단체들이 또 좌파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오지 마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광주대학교 학생이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쓴 글입니다. 전두환 옹호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 자격 없다. 전두환이 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 말한 사람이 있다. 아, 참 글씨 참 잘 쓰네요. 네. 정치는 잘했다가 아니라 인사는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 제1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다. 80년 쿠데타로 불법 정권을 장악하고 이게 문장도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장이 안 되는 글을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이 전두환이다. 아니 광주 시민을 빨갱이로 모른 적은 없죠.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역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망언 논란이 불거지고 여러분 맞춤법도 틀립니다. 이거 불거지고가 아니라 불거지고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는커녕 SNS 계정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는 사과는 개라 줘라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망언과 만행을 일삼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2의 전두환이 될 것이다. 국민을 기반하는 윤석열은 대선 후보 사퇴하라. 광주대학교 재학생. 그래도 광주대학교면은요, 이거 유니버시티고,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인데, 이거 뭐, 맞춤법도 틀리고, 이 문장 좀 공부 좀 하지. 정말 이제는 대자보 수준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떨어졌네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이 대자보, 이 경문이요, 아주 멋있는, 아주 명문이 많았는데, 어떻게 저런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요, 이 윤석열 후보 그 5월 어머니회 뭐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뭐 달걀 세례라든지 뭐 물 세례, 뭐 밀가루 세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묘역에는 가지 못하고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을 올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90도 각도로 그냥 확 꺾으면서,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요 윤석열 후보가 정말 넓게 그리고 광주 분들에게 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 이거 빼놓고서 그 인사는 잘하지 않았냐,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가지고 잘하지 않았냐, 이 발언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한테 사과드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오늘 광주에 잘 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매우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가 이 광주 또 이 호남의 많은 상식적인 분들, 그 다음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야 되는 분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했던 말 중에 아주 뜻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적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실사구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아는 분들이 전주에도 있고 뭐 또 목포, 광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손혜원이 그때 목포 뭐 개발하면서 막 땅 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이 안영환 의원 선수하고 같이요 목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영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박물관이 제일 많은 도시가 목포라는 겁니다.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부터 시작하고 무슨 박물관 해가지고 26개인가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는 박물관의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손혜원이 목포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먹고 살고 싶다. 뭐 박물관밖에 없어서 우리는 일자리도 없다. 목포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취직이 안 된다. 장사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목포 시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손혜원이 어떻게 보면은 목포에서 나오면은 박지원이를 날리고 당선될 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목포를 박물관 도시로 만든 건 뭐냐? 길이길이 목포 분들에게 김대중을 기리고,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추모하는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도시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도시는 자유와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도시 아니라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호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저렇게 과거에 죄송하다 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져가지고 뭐 어저께만 해도 계란을 맞느니 밀가루 세례를 맞느니 돌을 맞느니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일단 오늘 사과한 거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광주, 호남 분들도 이제는요, 내일로,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 모터로 목포에다가 20몇 개를 몰아넣습니까? 이 도시, 저 도시, 이렇게 다 몰아넣고, 그냥 좀 이 분산시키고, 목포에 진짜 필요한 거는 뭘까요?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목포에 사는 분들이 정말 내 호주머니가 그냥 빵빵하다.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안 써도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 안 쓰는 분 계세요? 저는 진짜 마이너스 통장 내가 정말 국회의원일 때 좀 세게 해놓지. 그때 그냥 2천만 원 해줬는데 그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하는 분들은 막 마이너스 통장이 5억이라는 걸 그거 보고 난 정말 3천만 원만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내가 어떤 때 눈앞이 캄캄해지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호남분들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기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기관, 공기관 이래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은 뭐 술집도 잘 되죠. 식당도 잘 되죠. 거기다가 또 뭐 이 그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 있으면 또 가족들도 오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박물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포를 무슨 제사 짓는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주동식 후보도 얘기했지만 호남이 김대중 선생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언제까지 5.18의 그 피해의식과 거기에 대해서 재래의식을 지내는 곳이어야 되는가. 이번에 그 주동식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광주에서 출마를 했는데 광주시장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만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즉 광주와 호남에 돈이 막 돌게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가 막 넘치게 하겠다. 그러면 기업 유치하고 민간 기업 회사 유치하면요. 거기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은요. 영남에서도 가죠. 강원도에서도 가죠. 뭐 제주도에서도 가죠. 그럼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양 제철소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또 무주에 요즘 쌍방울이 오늘 뭐 이제 여기 그 이화영한테 그만뒀는데도 막 법인카드 주고 뭐 차 주고 이래가지고 something happened 이상하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야? 뭐 그 변호사한테 뭐 이 채권을 주고 뭐 이상하지 않나 시비를 주고 뭐 그런 말이 나왔죠. 근데 무주 같은 데도요. 거기 기업이 있으니까 그나마 쌍방울이건 무슨 방울이건 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유치야말로 호남의 미래, 그 다음에 호남을 알토란처럼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1박 2일로 호남에 간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내일은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가고요. 그 다음에 봉하마을을 간다고 합니다. 아주 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이 뭐 노무현이나 그 뭐 권양숙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을 껴안을 수 있는 일종의 캐파시티, 포용력을 보여줄 필요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그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여러분 한 20개 정도 되는데 정말 윤석열이 모조리 석권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RN서치에서 했는데 윤석열이 20대와 충청도에서도 압승을 했어요. 압승을.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경제 여기에서 또 따끈따끈한 이 업데이트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48.6% 그리고 네 이재명이가 32.4% 우와 16.2% 이런 거를 따따따따 따블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이제 아는 체를 하면서 이 성남 법원에서 봤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나는 못 봤는데요 이러면서 아주 그 속된 말로는 그냥 생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침 뻑 땄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남 법원에서 이재명이 했던 거는 뭐겠어요? 그 조카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조카가요 자기 여친과 여친의 어머니를 그것도 20여 차례 그냥 푹푹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아버지는 따라가서 정말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뭐 2층인가 3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중상을 입고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조카를 근데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남국제 마피아의 또 핵심 조폭원인 조카라는 거예요. 끝내주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살인이 나와서 이 무기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뭐 토막살인을 해도 요새 20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정말 DNA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샌다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가정폭력
뭐 범죄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가정폭력이 많죠. 제가 아는 사람 뭐 전과도 없는데 가정폭력범인 경우 있었어요. 근데 뭐 전과 3범, 4범이면은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건 여러분 예고편 때린 겁니다. 네, 우리 3번 주제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되면은 이제 이 광주에서도 우리가 모두 화합하는 빨주, 노초, 파남보의 그 7가지의 레인보우가 우리 대한민국에 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요즘 돌아가는 게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쓰나미 같은 통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요즘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요. 우리가 정권 교체가 단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의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통일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영남, 호남, 전국에 이 문재인이가 갈라치기 해놓은 거. 문재인이가 또 무슨 300명인가 200명 놓고서 무슨 이 팬심 이 기받으려고 그러는지 뭐 국민들과의 대화를 한다고 그러죠. 아니 무슨 국민들과의 대화할 시간이면은 어디 가서 응? 뭐 요소수라도 얻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응? 뭐 걱정 말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후보 광주 1박 2일 무지개가 떴다. 네, 정권 교체 무지개가 여러분 떴습니다.